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요, 바로 공자의 논어입니다. 예, 맞아요. 바로 그 논어요. 논어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지고요, 한 2500년간 그 많은 유학자들이 연구해 왔고요. 조선시대에는 또 이 해석으로 인해서 막 싸우고 정쟁이 일어났잖아요. 막 정쟁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할 해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논어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해석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논어는요, 유교의 경전으로서가 아니라 잠언집으로서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나 느낌을 나눈다는 수준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는 사실 읽기가 힘듭니다. 줄거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공자의 말 혹은 공자와 제자의 토론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 기록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오는 듯한 느낌인데 스토리를 가지고 쭉 읽어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 페이지 읽고 딴짓하고 또 몇 페이지 읽고 딴짓하고 이러기가 딱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요, 하루 그 상기도 감염, 감기죠. 네, 감기에 걸려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그러니까 딴짓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딱 보면서 의외로 또 정신이 맑아지면서 공자의 잠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논어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아는 고사성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한자들도 이거 아는 단어야 하고 많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옹고지신 같은 것도 나오고 부록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중간에 공감이 되거나 배움이 되는 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우와, 이렇게 뭐 공감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 조각조각 읽는 건데요, 조각조각 읽다 보면 논어의 중요한 독해를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논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인입니다. 그리고 예라는 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논어의 핵심은 결국 이 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이게 참을인이 아니라 어질인이에요. 공자가 논어를 통해 이 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정의를 딱 하진 않거든요. 뭐 인이란 어떤 것이다, 어떤 행동들이 인한 행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긴 하는데요, 그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읽다 보면 도대체 인이란 어떤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면요, 인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입장 바꿔 생각하기,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박애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자 사상의 핵심을 충과 서라고도 하는데요, 충은 진실된 마음이고요, 서는 입장을 바꾸어 남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실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당신은 신분사회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신분과 직분에 따라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신이 맡은 직분,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하는데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매너를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위치에 맞는 예를 알아야 되니까 제도, 문화, 문물, 사상, 예법 같은 것들을 또 공부해야 하겠죠. 제가 논어를 읽고 느낀 점은 논어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같았다는 거죠. 인이라는 한자 자체가요,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 사람인 플러스 두이 해가지고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그 위치에서 본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이상인데요. 문제는 당시가 여러 나라가 싸우고 막 자고 일어나면 국경이 바뀌는 아주 혼란한 시대였다는 거죠. 권모술수나 병법 같은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했는데 공자의 방법은 그렇게 보면 좀 이상적이었죠. 노나라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공자의 제자에게요, 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 말인가요? 라고 공자를 일컬었다는 에피소드가 논어에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공자가 이렇게 꽉 막힌 원칙주의자는 아니에요. 논어에는요, 공자가 농담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제자의 성격에 따라 달리 대답하는 그런 유연한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공자는요,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공자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14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결국 68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현실 정치로 보자면 실패한 셈인 거죠.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공자의 사상은요, 사실 직분론에 가깝기 때문에 신분질서 유지라는 중세사회 요구에 잘 들어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의 사상과 유학이요,
중세 아시아의 지배계층에게 좋은 통치 이념이 되었죠. 하지만 공자의 사상이 몇천 년을 건너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이유보다도 현실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이상주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논어를 읽으면서 한 번에 이렇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본 결과 가까이 두고 틈틈이 한 구절씩 보면서 마음에 울림을 주는 구절을 발견하는 정도로 처음에 논어를 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세 번 보면서 더 좋은 깨달음을 계속 얻어가는 거죠. 결코 한 번만 볼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공자의 논어였습니다. 공자님이 말씀을 빌어서요. 구구조조. 좀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요. 네. 구독할 분은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실 분은 좋아요 누르시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요, 제가 감기에 다 나은 게 아닙니다. 지금 감기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라든가 뭔가 좀 아파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음 화부터는 좀 쌩쌩한 목소리로, 이미 거의 다 나아간 상태예요. 거의 다 나았으니까요. 다음 화부터는 아주 쌩쌩한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